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첨프로입니다. 리플이 최근 이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서 새로운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현재 횡보 흐름을 좀 갖고 있는데, 자, 오늘 우리 코인시장에 큰 악재가 하나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호재도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악재와 호재의 혼재 속에서 우리 코인시장도 살짝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신규로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은 신중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 악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이후, 해소가 된 이후에 함께 공략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되실 거고요. 많은 힘도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이 악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금리 인상을 앞둔 일본 때문에 이 엔켈의 청산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금리가 굉장히 저렴하죠. 이 저렴한 일본의 자금을 빌려서 고금리 상품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엔켈이라고 하고, 또 일본은 미국 증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7월 말에 일본의 금리가 이제 올랐었는데 그로 인해서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좀 좁혀지게 됐고, 이로 인해서 일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미 증시에 들어가 있었던 자금이 빠져나왔는데 이것을 엔켈이 청산이라고 하고, 자, 이로 인해서 우리 코인시장 그리고 주식시장이 모두 다 하방 압박을 받았습니다. 자, 이때 당시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25%, 리플도 마이너스 30%나 크게 급락 흐름이 전개가 됐었던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 네, 오늘 낮 12시에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게 되는데 현재 금리 인상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만일 동결이 되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은 이 과거 엔켈의 청산 공포가 다시 한번 나타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코인장이 한번 크게 출렁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당하면 우리가 정말 악재로 인해서 손실을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미리 알고 대응해 주신다면 더 이상 악재가 아닌 강력한 호재로 작용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절대 털려서는 안 되시는 거고, 미리 비중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급락한 전개된 이후에 저점 매수를 대응하면서 바로 반등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보너스 수익을 두둑히 챙겨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로 삼아주실 것을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작년 8월 초에 이 엔켈의 청산 공포로 인해서 급락 흐름이 전개됐었는데 그리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바닥을 다진 이후에 바로 반등 흐름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꼭 이 금리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자, 이에 따른 이 대응 전략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실시간 빠르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녹여서 여러분께 바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현재 일본의 상황을 잠깐 보면은 현재 이번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작년 8월 블랙 먼데이 사태를 불러일으킨 엔켈의 청산이 재현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작년과 달리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 청산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작년 8월 달에 이 급락 흐름이 전개됐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바닥 구간에서 이제 악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큰 데미지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한 고점 신고가 부근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투자분들께서 모두 다 수익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외부적인 악재가 출현하게 되면은 군중 심리가 작동하게 되면서 이 연쇄적인 패닉셀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큰 하방 압박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꼭 좀 대비를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고,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최근 이 한 달이 넘는 박스권 장세 속에서 고래 세력들이 약 7조 원이 넘는 엄청난 자금을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 라인이 한 3,100원 정도까지는 안전한 지지선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근데 만일 이 구간까지 깨고 이탈이 되게 된다면 정말 큰 패닉셀이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미리미리 비중 관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현금 확보가 좀 필요한 그런 시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대응을 좀 해줘야 된다 말씀드리고, 이건 제가 실시간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만일 동결이 되면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인데 현재 금리 인상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악재를 우리가 꼭 미리미리 대비를 해줘야 되고, 이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주신다면 더 이상 악재가 아니죠. 오히려 반대그램 급락그램 전개된 이후에 저점 매수로 대응해 주신다면 오히려 수량도 더욱더 많이 늘어나고 이 보너스 수익까지 챙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은 이제 과격한 이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 투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튈지는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타날 경우에 우리가 미리미리 대응해 주시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응을 해 나갈 때는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 구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꼭 하나쯤은 장착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제 코인의 이 호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죠. 자, 모건크레이 캐피탈의 CEO는 트럼프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채택하는 것을 넘어서 알트코인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비중하는 것을 넘어서 리플과 카라다노 그리고 헤데라 등을 포함시키도록 확대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는 최근 미국 소재의 알트코인 프로젝트 설립자들이 트럼프 일가, 특히 에릭 트럼프와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러한 아이디어에 열려있고 만약 국가 차원의 암호화폐 준비금을 비축한다면 미국은 현지 프로젝트, 바로 미국 기반의 코인들을 더욱더 우선시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플과 카라다도 그리고 솔라나 코인도 있죠. 이런 미국 기반의 코인들을 이제 준비금으로 채택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자, 실제 준비금으로 채택이 되게 되면은 자, 리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호재가 될 수가 있죠.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전체 1000억 개의 물량 중에서 약 370억 개의 물량이 현재 에스크로의 계좌에 잠겨 있고, 이 잠겨있는 물량 중에서 매월 초마다 10억 개의 물량을 락업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시장의 유통량이 증가하면서 리플 코인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이었는데, 자, 이제 준비금으로 채택이 되게 되면은 이 에스크로 계좌에서 잠겨있는 물량에서 준비금으로 활용이 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소각 효과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태워 없앤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전체 1000억 개의 물량 중에서 일부가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지금 소각과 같은 효과를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리플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준비금으로 채택되는 것이 리플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이런 내용들이 현재는 기대감으로 지금 그치고 있지만 실제 현실화가 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강력한 추격 매수가 일어나게 되면서 강력한 펌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현실화되기 전 우리가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 주실 것을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리플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인 이 소송 리스크도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1월 13일 비공개 회의, 바로 SEC가 비공개 회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오늘 24일 새벽 3시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SEC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의장 체제에서 첫 번째 비공개 회의를 예고하면서 리플 소송의 합의 가능성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캔슬러가 드디어 이제 사임을 했고, 그리고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의 이 공화당 소속 마크 우에다가 임시 의장으로 현재 취임을 한 상태이고요. 처음으로 열리는 비공개 회의입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에는 소송 해결과 행정 절차 등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서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리플과의 소송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상황은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 SC 같은 경우는 내부 규정에 따라서 항소 또는 철회 여부가 위원장 단독 결정이 아닌 투표로 결정이 됩니다. 다수결이죠. 자, 그래서 만일 SC가 내부 회의를 통해서 소송 종료를 결정하게 되면은 이제 리플은 이 가장 큰 걸림돌이 치워지게 되면서 이제 이 부동산으로 비유하자면 이 맹지에서 탈출하게 되면서 그 가치가 껑충 뛰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자, 현재 SC가 비공개 회의를 현재 이 시간쯤 이제 진행하고 있을 텐데, 현재 SC의 구성을 보면은 총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5명인데 갠슬러가 빠졌고, 그리고 반암압배적인 이 SC 위원도 이번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스터 피어스와 캐롤라인 크랜쇼 그리고 마크 우에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헤스터 피어스와 마크 우에다는 우리 리플 그리고 암압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이죠. 캐롤라인 같은 경우는 반암압배적인 성향입니다. 자, 그런데 캐롤라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청문회에서 SC 위원으로서 이제 퇴출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물러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은 헤스터 피어스와 마크 우에다가 이 친암압적인 성향을 좀 띠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번 SC 소송까지 다루게 되면은 현재 이 일방적인 표결로 인해서 리플과 SC의 소송은 종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재 상황이 리플에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 과거 이 SC가 비트코인 ETF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ETF 출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었고, 또 결정적으로 리플의 소송전은 S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라면서 SC의 무분별하고 포괄적인 행보를 계속해서 내부에서 비판을 해 왔었던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비공개 회의가 아마 SC와의 리플과의 소송을 좀 다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 결과가 비공개다 보니까 아마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정도에 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번에 이 표결을 하면서 이 리플과 SC 소송이 종료가 될 수 있겠구나. 자, 종료가 이제 보통 이제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를 철회하는 형태로 아마 종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리플과 SC의 소송을 다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송이 뭐 결론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이 소송이 끝이 난 건 기정사실화된 부분이죠. 어차피 이제 폴 애킨스 새로운 SC 의장이 이번에 이제 임명이 될 것이고, 폴 애킨스 같은 경우는 리플의 고발을 처리하겠다. 그동안 SC가 리플을 상대로 고소 고발한 건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임명이 되는 대로 올 상반기 안으로 리플과 SC의 소송은 그대로 종료가 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시간 문제다. 그 시간이 이제 곧 도래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리플은 이제 맹지를 탈출하게 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랠리를 펼쳐주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이더리움까지 넘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과거에 실제로 이더리움을 넘어서면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선 콘입니다. 자, 그런데 SC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계속 하방 압박을 받아왔었던 거죠. 자, 최근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10배 격차가 났는데, 자, 이제는 현 시점 기준으로 2배까지 많이 좁혀놨습니다. 자, 그래서 소송이 이제 깔끔히 마무리가 되면은 이 2배 격차는 이제 0으로 수렴하게 될 거고, 오히려 이더리움을 다시 넘어서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는 앞으로도 최소한 보수적으로 2배 정도는 충분히 수익 구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리플의 소송의 종류가 갖는 굉장히 큰 의미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그래서 앞으로 리플의 방향성은 장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과 환경들이 하나둘씩 갖춰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고, 그만큼 먹을 수 있는 수익권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나타났다고 해서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투자라고 하는 것은 계속 상승 조정이 반복되는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조정 구간에서는 우리가 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량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는, 비중을 더욱더 늘려나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고요. 이 모든 것은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엔겔의 청산이 일단은 나올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는데, 자, 그 이후에 호재가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이 트럼프가 이번에 행정명령을 하지 않은 채로 좀 넘어갔죠. 다른 뭐 에너지 관련이나 국경 관련해서는 이 행정명령을 이제 서명을 했는데,
이 캐나다와 중국 상대의 신규 관세 부과 부분과 바로 가상화폐 정책 관련해서 서명을 하지 않은 채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엔켈의 청산 우려감을 좀 염두에 둔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엔켈의 청산이 나타나게 되면은 하락 흐름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락 흐름이 전개된 이후에 바닥을 다질 때 이 행정명령 서명을 하면서 급등 흐름을 노린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시간 문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아마 다음 주 정도로 빠르면 이번 주 또 저도 다음 주 정도에 행정명령 서명을 하면서 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을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미리미리 꼭 체크를 해주기 바라겠고, 나중에 급락 흐름에 우리가 우왕좌왕하면서 절대 손절이나 매도로 대응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미리 비중 관리를 통해서 이 저점 매수로 대응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보너스 수익을 꼭 챙겨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은 제가 실시간 빠르게 새벽에든 언제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모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저는 텔레그램방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